네, 김건희 최상병 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 내란 특검과 함께 이제 3종 특검 모두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추적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2시간 정도 남았네요.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오늘 오전 10시에 동시에 각각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명현 최상병 특검 모두 출근길에 짧게 소회를 밝힐 것도 같습니다. 두 특검의 수사 개시는 지난달 12일 임명된 지 20일 만이고요. 특검법에 보장된 수사 준비 기간을 꽉 채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이명현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이미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상태고 이제 3대 특검이 모두 동시다발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 모두 임명되면서부터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본 궤도에 오른 내란 특검과 함께 3대 특검이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내란 특검은 임명 엿새 만인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빠르게 진행하면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도 준비 기간 동안 수사 준비에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사건을 이첩받았고 수사 밑그림을 치밀하게 그려온 만큼 수사는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대급 규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파견 검사만 100명이 넘죠? 네, 세계 특검의 파견 검사만 120명에 달합니다. 내란 특검이 60명으로 가장 많고요.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각각 40명과 20명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가 20명이었는데 이것보다 6배 정도 큰 규모입니다. 수사 기간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장 150일이고요. 최상병 특검은 120일입니다. 수사기간 연장 2번을 모두 사용할 경우에 올해 말, 그러니까 12월 초까지는 특검 전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수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가 좀 자주 될까요? 네, 보통 검찰과 경찰 등은 수사 과정에서 이 밀행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 이런 내용들이 미리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은 전체 수사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하지만 3대 특검은 좀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특검법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의 사실 외에도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의 중요 소환 대상자라든지 수사 내용이 검찰이나 경찰 수사보다는 자주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이 사무실 구조입니다. 이 내란 특검은 서울 고검청사에 있어서 소환된 인물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일반 상업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 등 중요 인물을 특검으로 부를 경우에 그대로 취재진에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5일, 오는 토요일이죠. 오전에 윤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했는데 출석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이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입니다. 또 오는 5일 오전 9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으로 다시 나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2차 소환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일단은 5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출석 시간을 두고서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전 9시까지 나오라고 요구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특검은 이 출석 시간 연기 요청을 불허하겠다라고 어제 저녁 늦게 취재진에 공지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내란 특검 초반부터 기싸움이 대단한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조은석 내란 특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초기부터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조은석 특검은 초반부터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부터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이나 국민의힘 쪽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의 입법 횡포를 문제 삼기는 했지만 이 왜 계엄을 선포했고 또 이 계엄 선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정확히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조은석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특검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 하나하나를 문제 삼으면서 특검 수사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대응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이 법기술을 총동원해서 자기 방어에만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도 관심인데요. 수사 대상 자체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12.3 비상계엄과 내란 의혹은 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또 경찰 특별수사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큰 얼개는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큰 관심은 김건희 특검에 쏠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공천 개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특검법에 나와 있는 수사 대상만 16개나 됩니다. 또 수사 과정 중에 인지 사건도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에 파장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부터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도 그렇다면 김 여사부터 정조준할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특검 내부 쪽을 취재한 것을 보면 아직은 확답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검을 지휘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성향과도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조은석 내란 특검 다소 저돌적인 수사 기법을 쓰고 있는 반면에 판사 출신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신중하게 이 사건 전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초반에 기선 제압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 초기에 특검으로 나오라, 이렇게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인데 어디부터 수사하게 될까요? 네, 이 교통 정리가 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 모두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가 힘을 썼다는 의혹인데요. 일단은 최상병 특검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김건희 여사 소환은 이 김건희 특검이 아닌 최상병 특검이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출범 당일인 오늘 오후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러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